안녕하세요. 김태성의 머니머니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최다원이고요. 김태성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스닥이 하루 만에 4% 하락하고 테슬라는 15%를 하락했는데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던데 맞을까요? 작년부터 이제 미장에 투자하시기 시작한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일로 다가오실 것 같아요. 네. 지수가 4% 하락하는 거는 굉장히 사실은 크게 하락한 부분이고요. 투자 심리에도 굉장히 안 좋은 부분입니다. 근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미장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미장은 상한가, 하한가 개념이 없다는 걸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미국 시장은 하한가 제도가 없기 때문에 한번 무너지면 정말 무서운 시장입니다. 미국 시장에 내재된 이 변동성에 대한 부분은 꼭 좀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럼 지금의 이 나스닥 대폭락의 주요 원인은 혹시 뭘까요? 당연히 이제 가장 큰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죠. 관세, 특히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뭐 25%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되면서 이게 이제 무역 전쟁 우려가 증폭이 된 거고요. 이거는 이제 글로벌 경제 성장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이면서 투자자들의 이제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됐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 더 한 게 뭐냐면 관세 부과로 인해서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수 있다. 그러면 이게 경기도 안 좋다는 얘기죠. 미국 시장은 철저하거든요. 실적 전망과 주가 이걸 보는 시장인데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는 실적 전망이 안 좋아진다는 얘기고 네. 당연히 주가는 하락이 돼야 가치가 좀 맞는다라고 보는 거죠. 네. 나스닥은 특히 기술주의 비중이 높거든요. 네. 기술주들이 여기서 이제 또 실적도 좀 안 좋게 나오는 경우들이 생기면서 고평가, 그러니까 비싸다. 라는 논란이 이제 일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투자자들 차익 매물이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차트를 보시면 그동안 사실 미국 시장은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고점에서 이런 실적들에 대한 우려들이 나오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차익 실현에 나서는 것으로 대응을 한다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트럼프 정부가 주식시장에 활기를 가져다 줄 거라고 예상을 하는 의견들이 많았는데 그 예상과는 조금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코인 하시는 분들도 지금 올렸다 내렸다 뭐 배신감에 치를 떨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취임 전에 생각했던 건 뭐냐면 관세로 이런 이슈와 노이즈를 막 불러일으키지는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전에 한번 했으니까. 네. 이번에는 조금 이제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지 않을까라는 기대와 더불어서 결국에는 이제 미국을 잘 사는 나라로 만들겠다 뭐 이런 게 모토니까 그러면 기업들의 기업 활동이 더 서포트를 받고 좋아지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관세 정책을 실시를 하면서 말을 계속 바꾸는 게 문제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책의 일관성을 떨어뜨리고 있거든요.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을 싫어해요. 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변동성이 크면 이 대응하는 데 있어서 좀 피로도가 많이 쌓이기 때문에 네. 정책 일관성, 그다음에 예측 가능성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주식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나스닥 폭락 사태 그리고 앞으로 트럼프 정부가 몰고 올 이런 증시 상황에 대해서 우리 국내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근데 지금 보면 야 이때가 기회다. 이 조정받은 거 무조건 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속 매수세로 대응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 내일 트럼프가 또 무슨 얘기를 할지 몰라요. 네. 거기다가 주가도 높은 상태거든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익을 본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익 실현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현금을 들고 계신 분들은 좀 현금 비중을 굉장히 좀 높게 유지를 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네. 트럼프가 계속 말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본인이 무슨 얘기라도 시장이 반응하지 않는 구간이 와요. 네. 나중에 되면 쟤는 원래 저래. 이 민감도가 떨어지는 구간들이 한 번씩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그 구간에 들어가시면 돼요. 음. 또 하나는 환율도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 불안정하거든요. 네. 우리나라도 지금 탄핵 국면에 있기 때문에 환율 변동에 따라서 미장에 투자하는 거는 영향을 또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 두 가지가 지금 되게 안 좋은 타이밍이다. 경기 침체 확률을 상향 조정하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JP모건은 30%에서 40%까지 올리기도 했는데요.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은 구간으로 가고 있다라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항상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그 금리의 방향이 어떻게 될 거냐 또 좀 보셔야 돼요. 네. 경기가 안 좋아지면 금리를 낮춰서 대응을 하거든요. 금리를 낮추고 나서는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은 오히려 좀 수혜를 봐요. 네.
돈들이 이제 좀 풀리니까 자금 유입이 되면서 금리 인하는 사실은 주식시장의 호재로 작용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 금리가 좀 높게 유지되는 상황에서 경기 침체 가능성을 점점 높이니까 미국 중앙은행이 결국에는 금리를 좀 낮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제가 봐서는 단기, 중기의 경기 침체 가능성은 좀 높아 보이고 네. 경기 침체로 인한 주가 하락 가능성도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다시 투자를 하는 시점은 아마도 전체적인 기준 금리를 좀 내리면서 1년의 이벤트들이 마무리되는 구간에 들어가면 그때는 다시 좀 투자를 하실 기회가 오지 않겠냐라고 또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대 나스닥 폭락이나 경제 침체 사례들도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근시일에는 코로나로 인한 사태가 뭐 대표적인 사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닷컴 버블, 글로벌 금융위기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닷컴 버블은 1990년대 후반이고요. 2000년대 이게 버블이 붕괴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었어요. 이 닷컴 버블 때는 인터넷 관련주들, IT 관련주들이 기업들이 이제 기대감이 좀 많이 형성이 됐던 시기고 90년대 후반이 이런 산업들이 이제 급속하게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이 기업들이 시장을 지배할 거다 기대들이 많이 있었어요. 스타트업들한테도 엄청나게 이제 자금을 많이 투자를 했거든요. 이게 투자 과열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00년대 초반이 되면서 이런 IT 기업들이 실적이 이제 부진하게 나오기 시작을 하고 수익성의 의문이 제기되면서 투자자들이 이제 신뢰가 좀 흔들리기 시작을 하고 결국에는 나스닥 지수가 급락하고 일부 기업들 파산까지 하게 되면서 나스닥 지수가 고점 대비 80%가 하락했어요. 그 얘기는 내가 1,000원 주고 샀으면 지금 800원 잃고 200원이 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엄청난 손실을 기록을 했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건 이제 주택시장하고 사실 좀 관련이 있는데 2000년대 중반인데요. 금융기관들이 신용도가 낮은 집주인들한테도 대출을 이제 엄청나게 확대를 해줬고 이게 저희가 서브프라임 모기지라고 부르는데 모기지가 주택담보대출이거든요.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기반으로 한 금융상품들이 막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내가 집주인인데 갚을 능력이 안 되는데 돈을 엄청나게 빌려줬고 요걸 돈을 빌려주면 그 대출이 발생하잖아요. 요 대출은 사실은 구조가 제가 이자도 갚고 원금도 갚잖아요. 그러면 요걸 가지고 투자자들한테 요 대출 상품에 투자하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요 구조 때문에 금융상품들이 이제 대거 등장을 하게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100만 원짜리 주택인데 거의 90만 원까지 돈을 빌려줬었단 말이에요, 과거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주택 가격이 하락하니까 내가 빌려준 돈을 회수를 못할 정도까지 하락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파산하는 금융기관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서브프라임 모기지였는데 나스닥 지수 이때 50% 하락했습니다. 이때의 분위기를 보고 싶으시면 이걸 다룬 영화가 빅숏이라는 영화예요. 자세하게 그 영화에 나오거든요. 이런 사태였구나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고요. 마지막은 이제 코로나 팬데믹 초기에 폭락한 건데 이때 나스닥 지수 30% 이상 하락합니다. 바이러스가 급격하게 확산되면서 이제 봉쇄 조치, 거리두기 이런 게 되니까 이건 소비가 엄청나게 위축되겠구나. 기업 활동들이 다 중단되겠다. 그리고 그 당시가 뭐냐면 뭐 아시아의 싼 지역에서 생산을 하면 조금 선진국들이 사주는 이런 글로벌 경제가 굉장히 연동돼서 돌아가던 시절이에요. 한 국가가 봉쇄되면 도미노처럼 같이 무너지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타격을 많이 줬고 특히 뭐 항공, 여행 뭐 이런 산업들은 뭐 엄청나게 타격을 입었죠. 상장사 전문 컨설턴트이신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상장사를 운영하는 경영진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기본적인 이 지금 주식시장의 하락은 결국에는 이제 관세거든요. 그리고 트럼프의 불확실성 이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대응은 쉽진 않아요. 미국 시장에 좀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은 이 수출 다변화를 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사실 좀 가능한 후보군들을 보면 이제 뭐 유럽 시장 정도를 볼 수 있을 거고요. 이머징들도 좀 다시 보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특히 뭐 베트남 같은 경우는 경제 성장률이 엄청나거든요. 로컬 베트남 기업들이 뭐 매출액이 2천억, 3천억을 막 기록하는 데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만큼 시장이 급성장하고 수익성을 많이 줄 수 있는 국가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머징들에 대해서도 다시 좀 전략을 수정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당연히 환율 관리를 변동성에 대해서 좀 대응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근데 왜냐하면 과거에 키코 사태로 인해서 환율의 변동성을 줄여주는 금융상품들이 있거든요. 근데 과거 키코 사태 때 환율 때문에 환율 관련 이제 상품을 들었는데 이 상품에서 손실을 엄청나게 기록을 하면서 상장 기업들이 대규모 적자를 낸 적이 있어요. 그 이후로 이런 금융 상품들을 활용을 안 하려고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봐서는 그러실 필요는 없다. 특히 요즘같이 환율 변동성이 큰 시기에는 적극적으로 좀 은행 관계자들한테 물어보시고 좀 이런 금융 상품들을 추천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환율 변동성을 좀 관리를 하시면 도움이 될 거다라고 보이고요. 어떻게 보면 좀 안정적인 원료 확보처, 원자재 확보처를 좀 가져가시는 것도 좋고 비용 절감이나 효율성 제고 측면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자동화, 휴머노이드를 도입하는 시대까지 됐기 때문에 AI, 휴머노이드, 새로운 기술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입을 고려하시면 네. 좋을 거라고 보여요. 뭐 저희도 뭐 빅데이터 AI 쓰는 분석 툴 같은 거를 적극적으로 쓰고 있거든요. 네. 굉장히 뭐 생산성이 좋아졌고 저희처럼 컨설팅 회사만 쓸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적극적인 신기술 도입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혹시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특별히 주의를 요하는 산업군이 있을까요? 일단 지금 사태를 보시면 딱 직관적으로 아실 수 있는 데가 이제 자동차, 철강. 네. 이게 무역 정책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좀 주의를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까지는 좀 수혜를 본다는 의견들도 꽤 있었어요. 왜냐하면 네. 관세를 부과한 게 우리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근데 앞으로 이게 지금 트럼프가 어떤 정책을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자동차, 철강 여기는 네. 좀 트럼프가 어떤 정책을 쓸지 주도 면밀하게 보셔야 되고요. 네. 전자 같은 경우도 부품을 중국에서 대거 수입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게 수출에 또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네. 이 부분도 좀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성향상 분명히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를 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이거는 방위 산업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에 대응한다고 예산을 맞춰서 돈을 이제 방위비를 거기다 더 주게 되면 미국에 네. 그러면 방위 산업 업체를 통해서 무기를 구매하는 부분이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네. 그거는 안 좋은 부분이고 다만 트럼프의 이런 기조로 인해서 전 세계 약간 무역 분쟁하고 이런 분쟁의 불씨가 좀 촉발이 되기 시작하면 방위산업 업체들의 수출이 좋아지는 효과를 볼 수도 있거든요. 네. 문제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제 정리가 되면 그쪽은 또 사실은 방위산업에는 좀 안 좋아요. 그래서 다시 정리드리면 방위 분담금은 방산에 좋지 않다. 그런데 트럼프의 극단적인 정책으로 각 국이 방위산업 체제를 강화하는 흐름이 있으면 그건 네. 방산에 괜찮다. 그래서 금융산업도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죠. 네. 글로벌 금융시장의 지금 변동성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산업도 조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 금리가 어떻게 변동할지 환율이 어떻게 변동할지 이런 부분도 좀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장을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제가 환율 계속 얘기하는데 이걸 그냥 무시하실 이슈가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이슈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여러분들 투자하시면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뭐냐면요. 미국 종목에 투자를 해서 10%를 벌어요. 자, 근데 환율 때문에 10% 손실이 났어요.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어져요. 없어지죠. 그러면 돈을 번 게 아니죠. 근데 문제는 뭐냐? 미국 시장 투자해서 이익 난 거는 10%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내야 돼요. 오히려 마이너스네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 그 11월에 사태가 있었을 때 환율이 뭐 1,600원 뭐 이렇게 갔거든요. 발 빠른 분들은 팔았단 말이에요. 네. 미국에 있던 주식을 팔아서 국장을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위너가 됐어요. 네. 뭐 무조건 미장에 투자하는 게 또 답은 아니다. 국장에 투자를 했다가 미장에 투자했다가 이렇게 좀 바꿔 가시면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요. 그리고 뭐 오르면 좀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최근에 뭐 금 사태 벌어지는데 자, 금 들고 있으신 분들 지금 팔까요? 안 팔까요? 안 팔아요. 절대 안 팔죠. 근데 저는 지금 팔 타이밍이라고 봐요. 지금 이 난리 칠 때가 고점일 거고 네. 그러면 조금 팔아서 갖고 있다가 조금 시간 지나면 다시 사면 되거든요. 네. 투자의 기본은 오르면 팔고 내리면 산다. 네. 이거라는 걸 좀 기억을 잘 하셨으면 좋겠다. 이걸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머니는 투자를 잘 하고 싶으신 분 그리고 투자를 잘 바꾸고 싶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콘텐츠를 계속 고민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성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